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솔리드 모델링하고 서피스 모델링을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뼈대를 만들죠. 뼈대. 예, 그걸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뼈대 만드는 작업을 보통 우리가 스케치 공간에서 뼈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스케치 공간에서. 근데 3차원 공간에서 점, 선, 그리고 평면, 커버 등을 이용해서 뼈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솔리드 모델링 할 때 이 뼈대를 만들고 나서 이 뼈대를, 요 뼈대 모양의 솔리드를 입혀버리면 솔리드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이 솔리드는 이 고체라는 뜻인데, 내부가 어떤 재질로 꽉꽉 채워져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솔리드 상태라고 합니다. 카티아에서 솔리드 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작업 공간이 파트 디자인이죠. 우리 심벌은 기어 모양 있죠. 예. 그 파트 디자인에서 솔리드 모델링을 구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서피스 모델링은 뼈대 작업은 같단 말입니다. 스케치에서 뼈대 작업을 하든 3차원 공간에서 포인트, 라인, 플랜, 커버 등을 이용해서 뼈대 작업을 하고, 이 뼈대에 서피스라는 면을, 우리가 서피스를 우리나라 말로 곡면이라고 합니다. 곡면. 우리나라 말로 서피스를 곡면이라고 하는데, 이 뼈대에 곡면을 싸발라 버리면 서피스 모델링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뼈대 작업을 했는데 솔리드를 입힌 경우하고 서피스를 싸 바른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바깥쪽에서 본 형상은 똑같아요. 바깥쪽에서 본 형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솔리드는 내부가 어떤 재질로 꽉꽉꽉꽉 채워져 있는 반면에 서피스는 내부가 어떻다? 텅 비어 있습니다. empty, 텅 비어 있습니다. 바깥쪽 형상만 있단 말입니다. 내부는 텅 비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모델링을 서피스 모델링 또는 곡면 모델링이라 하고, 카티아에서는 GSD라는 작업 공간에서 서피스 모델링을 구현해 줍니다. 여기 GSD가 Generative Shape Design. 그리고 바깥쪽에서 본 결과물은 똑같아요. 안이 채워져 있냐, 텅 비어 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이 꽉꽉 채워진 것은, 안이 꽉꽉 채워진 솔리드는 구부러지거나 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죠. 안이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서피스 모델링은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부러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모델링은 솔리드 모델링으로 하시면 되고, 약간 형상이 곡면이 많이 들어가는 부드러운 형상은 서피스 모델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모양을 잘 낼 수 있다고. 여기 GSD에 G가 제너레이티브, 이 제너레이티브가 향상된, 발전한, 조금 진일보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S는 쉐이프는 모양, 그러니까 모양을 디자인할 때 조금 더 향상된, 조금 더 발전적인, 조금 더 진일보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복잡한 형상은 서피스 모델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리드 모델링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뭐 전국의 기계공학과 또는 기계 계열 학과가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카티아를 2에서 3학점 정도 가르친단 말입니다. 솔리드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도 가르쳐주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자, 지금은 솔리드 모델링은 기본이고 누가 서피스 모델링을 잘하냐. 저 졸업생 설문지에서도 서피스 모델링 필요하다 했죠. 제가 안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서피스 모델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과목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 과정평가형 이 기계설계 산업기사 취득과정은 딱 교과목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 못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막상 들어가 보니까 서피스를 많이 쓰거든. 자, 제가 이런 서피스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서피스 못 하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 자, 아무튼 지금은 서피스 모델링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럼 솔리드 모델링하고 서피스 모델링은 대충 구분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작업창 하나 띄울까요? 파일 뉴. 부품 설계니까 파트 창 띄우는 거 똑같습니다. 파트 창 띄우는 거 똑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름은 그 extr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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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3번이라고 할게요. extrude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제 모델링을 뭐 당장은 안 하고 조금 이따가 할 건데 그 예제 이름이 extrude 3으로 되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심벌이 기어 모양 하나죠. 요게 파트 디자인, 솔리드 모델링을 구현해주는 작업 공간입니다. 우리는 서피스 모델링 공간으로 가야 되죠. 심벌 절개찾기 클릭해서 GSD Generative Shape Design, 요 작업 공간 절개찾기 추가 다 돼 있죠.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 할 때 몇 번 들어와 봤죠. 여기서 모델링하고 하면 서피스 모델링입니다. 자, 일단 자료를 조금 더 보면 아이고야, 뭐 이래 많이 해놨노. 오케이. 자, 제가 정리한 요 자료는 뭐냐면 솔리드 모델링하고 서피스 모델링의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에 관해서 표로 만든 겁니다. 자, 솔리드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서피스 모델링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에어컨 관리자 민서야, 실내 온도가 29도는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정부에서 막 20한 5, 6도 정도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밖에서 수업하는 줄 알았다, 야. 갑자기 피부에서 땀이 흐르길래 이게 뭔 일이지? 대충 하고 왔나? 자, 한번 봅시다. 이 솔리드 모델링의 패드 포켓 처음 배웠죠, 우리. 두께주기라고 제가 합니다. 한글 사랑하는 입장에서 프로파일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두께 주는 모델링이죠.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델링 방법에 맞는 프로파일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잖아, 그죠? 모델링 방법에 맞는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찾아야죠. 그리고 프로파일을 닫혀 있게끔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자,
솔리드 모델링에서 패드 포켓이 서피스 모델링으로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익스트루드. 요거 돌출이라는 뜻입니다. 패드도 돌출이라는 뜻이고 익스트루드도 돌출이라는 뜻이고요. 작업 방법 똑같습니다. 그럼 패드 할 줄 알면 익스트루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근데 솔리드 모델링은 패드는 생성하는 기능이고 포지티브 생성하는 기능이고 플러스 기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켓은 네가티브 마이너스 빼주는 기능이죠. 솔리드를 생성하면 패드고 솔리드를 빼주면 포켓이죠. 근데 서피스 모델링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없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솔리드 모델링하고 서피스 모델링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솔리드 모델링은 더하는 생성하는 하고 빼주는 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패드, 포켓, 샤프트, 그루브, 리브, 슬롯 따로따로 있는데 서피스 모델링은 따로 있지 않아요. 플러스 기능하고 마이너스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수 한 몸이에요. 내가 플러스로 사용할 수 있으면 플러스로 사용하면 되고, 아 나는 마이너스로 사용해야지 그럼 마이너스로 사용할 수 있어요. 차이점은 그거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같이 들고 있다. 그게 사용자가 설계자가 플러스로 사용하고 싶으면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사용하고 싶으면 마이너스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 프로파일을 그려서 수직 방향으로 두께 주는 개념은 똑같아요. 패드 할 수 있으면 익스트루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전체 모델링. 회전체 모델링에 맞는 프로파일 작업이 있죠. 축선 방향으로 절단한 형상의 축선을 기준으로 반만 작업한다. 자, 이거 솔리드 모델링에서 회전체 모델링 샤프트 그루브가 서피스 모델링으로 가면 리벌버로 바뀝니다. 이름이. 요 리벌버도 회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감히 이야기하건대 샤프트 할 수 있으면 리벌브 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방법은 똑같아요. 프로파일이 똑같다니까. 축선 방향으로 절단한 형상 반만 그리는 거. 자, 근데 얘도 솔리드 모델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얘는 없어요. 하나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휘어진 형상 모델링. 여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자, 서피스 모델링은 휘어진 형상 모델링 리브를 스윕이라고 합니다. 스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리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 리브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한 개만 가르쳐줘요. 한 개만. 2번, 3번 옵션은 안 가르쳐준다고요. 예. 근데 가면 세분화하면 솔리드 모델링에도 리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서피스 모델링 하면 리브하고 똑같은 게 스윕인데 스윕 할 수 있는 방법이 21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모델링 방법이 서피스 모델링이 압도적으로 많아지죠.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 하면 5개인데 지금 하나, 둘, 21개 하면 23가지 방법으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피스 모델링, 모델링의 꽃이 스윕입니다. 스윕. 저도 엄청 사랑하는 서피스 모델링 방법이에요. 스윕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 배웠던 거 멀티 섹션 솔리드라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단면 형상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인데 요게
서피스 모델링으로 가면 이름이 멀티 섹션 서피스, 솔리드 서피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모델링 방법 100% 똑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서피스 솔리드 모델링에는 이제 없는 모델링 방법이 서피스 모델링에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더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솔리드 모델링보다 서피스 모델링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방법이 더 다양하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모양을 잘 낼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종류가 많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중요한 거, 솔리드 모델링의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닫혀 있어야 되죠. 물론 열려 있어도 모델링을 못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크 옵션 체크하면 돼요. 근데 솔리드 모델링을 하기 위한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닫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근데 서피스 모델링은 안이 텅 비어 있더라 이가. 그래서 프로파일이 닫혀 있어도 되고 열려 있어도 되고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서피스 모델링의 프로파일은 닫아도 되고 열어놔도 돼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서피스 모델링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닫혀 있는 개념, 열려 있는 개념, 그게 구분이 안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서피스 모델링은 프로파일이 닫혀 있던 열려 있던 아무런 상관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피스 모델링 쪽이 프로파일 작업하기는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에 전부 다 서피스 모델링하고 솔리드 모델링의 차이점이기도 하고 서피스 모델링의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금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서피스 모델링 이렇게 하면 된다. 시금방지게 제가 이야기해 놨다 그죠. 자, 먼저 요거 한번 볼까요. 솔리드 모델링은 제가 이제 이 카티아 교육을 하면서 할 때마다 조금 깨우치는 바가 있더라고. 깨우치는 바가.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을 제가 쭉 해보면서 이게 솔리드 모델링 하고 나서 보통 서피스 모델링을 하니까 이게 별 다른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솔리드 모델링의 연장선이 서피스 모델링이구나. 그러면 솔리드 모델링 할 때의 방법하고 서피스 모델링 할 때의 방법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더라고. 그 관계만 이해하면 서피스 모델링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걸 적어 놓은 거예요. 솔리드 모델링의 모델링 방법하고 서피스 모델링의 모델링 방법의 차이점하고 유사점입니다. 자, 요거만 이해 잘 하시면 서피스 모델링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솔리드 모델링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폴더 바디에서 솔리드를 생성할 경우 솔리드가 생성되는 쪽쪽 합집합의 결과만 나온다. 이거는 몇 번 이야기했었죠. 파트 바디에서 패드 1, 패드 2 무조건 합해진다 그죠? 샤프트 무조건 합집합 되잖아. 한 덩어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죠. 불린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폴더 바디를 나누어서 이렇게 작업해봤죠. 연산 작업을 해봤잖아요. 자, 나누어서 작업하면 여기 패드하고 패드 2는 현재 별개의 덩어리라고 했죠.
요걸 이제 합집합을 이용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고, 차집합을 이용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고, 교집합을 이용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고, 유니언 트림을 통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잖아. 맞습니까? 네. 자, 요게 이제 그 결과물이죠. 얘는 합집합을 나누어져 있는 요 솔리드 덩어리를 합집합을 통해서 한 덩어리로 만든 경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거는 파트바디 폴더에서 솔리드 만들고, 솔리드 만들면 같은 폴더에서 덩어리를 만들면 합집합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똑같은 결과라는 이야기죠. 예. 요거 이해되죠? 예. 자, 그러면 요 모양 잘 보세요. 이제 이 모양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얘랑 얘. 자, 얘 모양. 솔리드 모델링에서. 지금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자, 위에서 보면 요래 나오잖아. 맞나? 요거는 폴더를 따로따로 했을 때 모양 아이가? 맞지? 근데 요런 모양으로 나오려면 같은 폴더에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합집합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연산을 이용해서,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나누어져 있는 폴더를 합해버리면 요 모양으로 나오지. 자, 솔리드 모델링에서 바디를 나누었을 때는 요런 모양, 합집합 연산을 하면 요런 모양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서피스 모델링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두 개의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솔리드 모델링이고 얘는 서피스 모델링이에요. 자, 솔리드 모델링에서 이렇게 물체의 외형선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다른 폴더에서 생성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맞죠? 근데 서피스 모델링에서는 같은 폴더에서 돌출, 패드에 해당하는 돌출, 패드에 해당하는 돌출, 같은 폴더에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요런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런 모양이 나오네? 얘하고 똑같은 모양이. 모양이 똑같죠? 서피스 모델링은 같은 폴더에서 서피스를 만들고, 서피스를 만들어도 합집합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솔리드 모델링에서 폴더를 나누어서 작업한 것처럼 나온다고. 자, 그러면 솔리드 모델링에서 요래 나오면 연산을 하잖아. 합집합, 교집합, 연산을 하죠. 서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물이 이래 나오니까 연산을 해야 돼요. 연산을. 서피스 모델링은 연산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왜? 같은 폴더에서 작업해도 다른 개별 덩어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두 면에 대해서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연산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같은 폴더에서 작업해도 따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 연산해줘야 된대. 요게 이제 요 정리해놓은 겁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동일한 지오메타리컬 세트에서 서피스를 생성할 경우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데이터로 존재해요. 마치 솔리드 모델링에서 다른 폴더에서 작업된 것처럼 나타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연산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게 아까 그겁니다. 같은 지오메타리컬 세트에서 익스트루드 생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계속 연산을 해야 돼요. 차집합으로 연산할 수도 있고, 그럼 결과물 합집합으로 연산할 수도 있고, 결과물 교집합으로 연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피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댔죠. 어떤 방법으로 연산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산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의 핵심은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산이 더 중요해요. 연산이.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서피스 모델링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예제를 해보기 시작하기 전에 익스트루드라는 걸 우리가 할 겁니다. 요게 솔리드 모델링의 패드하고 똑같다 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하고 패드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닫혀 있거나 열려 있거나 모두 허용됩니다. 익스트루드 정의는 이렇습니다. 패드하고 똑같아요. 생성하고자 하는 3차원, 요거는 프로파일 개념이고, 프로파일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두께 주는 겁니다. 패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솔리드 모델링대로 덩어리를 분해하고 하는데, 작업은 서피스 모델링으로 해볼 겁니다. 자, 형상을 보세요. 형상을 보시고, 솔리드 모델링으로 접근하면 몇 덩어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2덩어리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닥에 있는 요 부분 딱 모서리가 있으면 라운드 없애서 형상을 보는 게 물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모서리에 라운드를 없애면 직육면체 형태의 납작한 판때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모델링 뭘로 할까요? 패드로 할 겁니다. 그러면 패드 프로파일은 직육면체 형태는 어느 방향이든 다 되죠. 그래서 탑 쪽에 얘도 프로파일로 가능하고, 정면 쪽에 얘도 프로파일로 가능할 겁니다. 자, 저는 탑 쪽 형상을 프로파일로 할 건데, 직사각형의 정가운데 여기 무게중심점, 좌우 상하 대칭, 여기를 탑 방향의 스케치 원점으로 할 거고요. 정면 쪽은 바닥 가운데를 정면 쪽 방향의 원점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 솔리드 모델링으로 접근을 해서, 모델링은 서피스 모델링으로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입문할 때 더 편할 겁니다. 자, 다 같이 네임드 뷰 열어놓고, 자, 첫 번째 형상 프로파일은 탑 방향으로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폴더 잠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저 카티아에서 카티아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가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어요. 바디라는 이름의 폴더하고 아까 지오메타리컬 세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바디라는 폴더는
솔리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입니다. 솔리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 그리고 스케치. 스케치는 솔리드가 아니지만 바디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왜? 스케치 가지고 솔리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컬 세트는 솔리드 아닌 데이터, 솔리드 아닌 데이터는 전부 다 지오메트리컬 세트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케치. 이 스케치를 가지고 서피스 만들 수 있으니까. 스케치는 두 폴더 다 저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서피스 모델링 작업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파트 바디에 저장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폴더를 만들 거예요. Insert Geometrical Set. 노란색 있지? 클릭. 자, 이름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OK 버튼 누르시면 Geometrical Set 1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폴더 하나 만들었죠? 자, 이제 작업한다. 탑 방향에서 플랜 잡고 이제 뼈대 만드는 작업은 똑같아요. 스케치하러 갑니다. VH. 자, 지금은 우리가 스케치로 그 뼈대 작업을 하고 나중에는 다양한 기능으로 뼈대 작업을 해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입문이니까 무게 중심점이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센터드 렉탱거 클릭. 0,0 찍고 드래그 하십니다. 그리고 관련 치수를 좀 넣으면 194, 254. 됐나요? 자, 모서리의 라운드는 서피스에서 줄 겁니다. 스케치에서 안 줄 겁니다. 자, 3차원 밖으로 나와서 닫혀있는 프로파일이네요. 프론트 방향으로 턴 하면 지금 우리가 작업한 프로파일이 여기 요래 있다, 그죠? 수직 방향으로 두께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12. 자, 패드가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서피스 툴바 있나? 그리고 서피스 툴바의 첫 번째 아이콘 서브 툴바를 좀 빼내시고,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 레볼루션 툴바 이렇게 나오나? 요거 가지고 우리가 서피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케치 와이어 프레임 여기 툴바 가지고 뼈대를 만드는 거고, 뼈대를 만들고 면을 입히는 겁니다. 우리 방금 뼈대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 면을 입힐 건데, 여기 서피스의 첫 번째 요 기능이 익스트루드 패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프로파일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두께 주는 겁니다. 클릭 하면, 자, 익스트루드 서피스 데피니션에가, 야, 프로파일은 스케치 1번 두께 주는 방향은 스케치 평면의 노멀 수직 방향, 스케치 그려진 거에 노멀 수직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스케치 평면의 수직 방향입니다. 우리가 XY 평면 잡았잖아. XY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무조건 두께 들어갑니다. 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무조건 두께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 리미터 1, 리미터 2는 패드에도 리미터 1, 리미터 2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돌출 두께 값이 지금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리미터 1 2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 12.
그리고 패드에 미러 익스텐드 있었지? 여기 미러 익스텐드 있습니다. 체크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12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인은 제로고요. 그리고 여기 디멘전 업투 엘리먼트 있지? 디멘전을 해놓으시고 그 목록에 보면 업투 엘리먼트라고 있는데 우리 패드의 옵션이 디멘전, 업투 넥스트, 업투 라스트, 업투 플랜, 업투 스피스 해가지고 패드 포켓에 옵션이 5개가 있는데 여기는 2개밖에 없죠. 업투 엘리먼트 가지고 패드에 옵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12 오케이 하시고 회전해 보세요. 바깥쪽 형상만 있고 텅 비어 있지. 얘 이 개나리 아이보리가 개나리 색이가 이 개나리 색의 얘가 공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서피스입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모델링을 하면 스케치는 자동으로 하이드 상태로 전환이 됐었죠. 근데 서피스 모델링에서는 하이드 안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파트 바디다. 뭐 지하물이 스케치가 먼저 작업이 되고 얘를 패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케치를 먼저 하고 패드에도 이렇게 안 되죠. 패드 1 솔리드 위주니까 여기에 스케치 1 얘가 이렇게 딸려 나오죠. 다르죠? 네. 자, 스케치 1 요런 게 이제 하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단축키로 하이드 이런 게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서피스 모델링에서는 하이드 수요를 자주 쓰니까. 혹시 스케치 1에 마우스 오른쪽 했을 때 하이드 쇼가 단축키 지정이 안 돼 있는 사람 손? 니는 내가 어디고 수업 마칠 때 내가 따로 해줄게. 저장을. 오늘은 그냥 요거 마우스 오른쪽에서 해라. 단축키 지정은 해줄게. 수업 마치고. 자, 계속해서 작업 좀 하겠습니다. 자, 위쪽 부분을 닫고 싶어요. 위쪽 부분을 요렇게 채워 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지금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를 좀 닫고 싶어요. 그래서 자,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네 번째 기능이 있어요. 이 네 번째 기능 이름이 fill이죠. 자, fill은 채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채우다, 작성하다, 뭐 요런 뜻이 있는데 필스피스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게, 자, 우리가 어떤 열려져 있는 형상대로 딱 면을 입혀줘요. 자, 요거는 제가 필 같은 경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필 클릭 하면 여기 필 서피스 정의 데피니션에가 바운더리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서피스 모델링을 하면 여기 바운더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바운더리가 어떤 뜻일까요? 자, 네이버 검색해봐라. 바운더리. 이게 경계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외곽 경계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뭐 일본 말로 하면 나와바리 이런 거 있지? 뭐 비슷한 말입니다. 외곽 경계. 야, 필로 면을 채울 건데 거기 요 외곽 경계를 지정해 주면 이 외곽 경계 모양대로 요렇게 딱 모양대로 면을 딱 이렇게 채워 주는 거라고. 필로 채울 외곽 경계를 지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경계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위아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요런 시커먼 걸 우리가 엣지라고 한다, 그죠? 자, 뭐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엣지 클릭. 인접한 엣지를 찍어야 됩니다. 요렇게 반대편 찍으면 안 됩니다. 인접한 엣지 클릭. 클릭. 마지막으로 엣지를 클릭하면 닫혀있죠. 닫혀있는 에리어를 선택하면 클로즈 컨투어 해가지고 닫혔다라고 나옵니다. 요 닫힌 외곽 경계대로 면을 채워준단 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위에 면이 싹 덮이죠. 대단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용법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드릴 보세요. 이제 자, 면이 두 개 만들어졌죠. 그럼 이 면은 서로 따로따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면이라고. 이 두 면이 합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솔리드 모델링처럼 요 따로따로라고. 잘 보세요. 하이드 따로따로잖아. 따로따로. 자, 그러면 뭘 해야 된댔습니까? 연산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연산을 이제 합니다. 자, 오퍼레이션 툴바가 있습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연산을 잘해야 된대. 자, 오퍼레이션 툴바 있지? 자, 여기에 조인, 요거 뭐 합집합, 정확하게는 있는 모양 그대로 합해주는 겁니다. 있는 모양 그대로 합해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콘 삼각형을 좀 뺄까요? 두 번째 아이콘 서버 툴바 해가지고 뺐나? 자, 여기 두 번째가 트림이고요. 세 번째가 스플리트입니다. 둘 다 사용법은 아이콘 모양은 비슷해도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연산 작업은 얘가 더 많이 쓰이죠. 트림이. 자, 이 트림이 대부분의 연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트림 하나 가지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유니언 트림 다 할 수 있어요. 이 하나 가지고. 선생님, 아까 조인도 합집합이라며요. 트림도 합집합 할 수도 있고 교집합, 차집합, 유니언 트림도. 그럼 이 같은 건가요? 합집합, 합집합? 아닙니다. 조인은 있는 모양 그대로 합쳐주는 거고, 요 트림에 있는 요 트림 요 녀석의 합집합은 조금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뭔가 없애면서 합집합 해준 거예요. 유니언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다릅니다. 네. 자, 지금은 이 두 면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나 없나? 아구가 딱 맞게 돼 있나? 서로 교차를 하나? 아구가 딱 맞게 돼 있죠. 그러면 잘라서 없애고 합해주는 게 솔리드 모델링의 유니언 트림 아이가? 뭔가 없애면서 합집합하는 거. 유니언 트림. 있는 모양 그대로 합해주는 거. 그냥 조인. 뭘 사용할까요? 조인 사용합니다. 요거는 어떤 부분을 없애가 합집합하는 게 아니고 있는 모양 그대로 합쳐주는 겁니다. 자, 조인 클릭. 제가 조인은 내일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조인 클릭 하면 여기 조인할 엘리먼트를 입력하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면도 선택할 수 있고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이 캐드에 보면 조인 기능이 있죠. 라인 찍고 라인 찍으면 한 라인이 되잖아. 여기 조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면도 합할 수 있고 선도 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면 순서대로 찍어도 되고 뭐 지그재그로 찍어도 되고, 순서 없이 그냥 두 개 선택했나?
자, 이 두 면을 합하겠다. 근데 여기 뭐 머징 디스턴스 있나? 하고 체크 커넥시티 요거 체크되어 있습니까? 네. 자, 요 두 개 한 3분 남았네. 잠시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머징 디스턴스는 이 두 면이, 자, 요 부분 봐봐라. 요 면하고 요 면, 요 두 면, 제가 예시를 두 개를 해놨게. 자, 여기 에이씨, 요간 가이다. 습관처럼 여기 나오네. 자, 여기 윗면하고 여기 윗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윗면, 여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면. 요 두 개가 아구가 딱 맞게 돼 있죠. 가면 머징 디스턴스는 제로예요. 근데 요 윗면하고 측면이 약간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요 갭이 머징 디스턴스인데 요 갭이 0.001 이내에 있으면 서로 붙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여기 0.001 이내에 있으면 서로 붙은 걸로 간주한다고. 요걸로 간주한다고. 오케이? 붙은 걸로 간주합니다. 네. 자, 그거 뜨시고, 요 체크 커넥시티는 아까 면하고 면을 합할 건데, 커넥시티가 연결하니까 떨어져 있으면 합해지나 안 합해지나? 안 합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되어 있는 면인지를 확인하고 합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떨어져 있으면 안 합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굳이 떨어져 있는 면을 합히고 싶다. 그럼 얘를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떨어져 있는 면을 합쳐고 싶을 때는. 요건 떨어져 있으면 안 합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간격이 요 정도까지는 허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머징 디스턴스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해지겠죠. 오케이. 자, 트리를 보세요. 자, 원래 익스트루드 1번하고 필 두 면이 있었는데 이 두 면을 합했죠.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면은 조인 면이고, 조인의 대상으로 지정됐던 익스트루드하고 필은 자동으로 하이드 돼 있지. 근데 하이드 된 걸 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면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고. 두 개가. 그럼 모델링 안 돼요. 그래서 조인을 하거나 유니언 트림을 통해서 연산한 것들, 연산한 대상은 자동으로 하이드 되는데 하이드 상태로 둬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조인 하나.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툴바에 여기 네 번째 보면 필렛이 있습니다. 우리 솔리드 모델링에 엣지 필렛 있죠. 요건데 요것도 삼각형 빼면 필렛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게 쉐이프 필렛이고요. 두 번째 게 솔리드 모델링에서 엣지 필렛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거 사용을 해볼까요? 필렛. 반지름 값이, 여기 모서리의 반지름 값이 32제? 32. 그리고 필렛 줄 대상은 솔리드 모델링하고 같다요.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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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치 1은 이제 보기 방해되지. 스케치 1도 하이드 해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
잠시만요. 안 넣는다. 여기 반지름 6까지 넣을게요. 반지름 6까지 하겠습니다. 엣지 필렛. 이번에는 반지름 6. 그래서 여기 위쪽에 엣지 클릭하면 요 정도까지 오늘 만들어 놓겠습니다. 바깥쪽 형상만 작업되고 안쪽은 텅 비어 있는 이런 모델링이 서피스 모델링입니다. 자, 일단 요거는 내일 연속해서 작업할 거고요. 자, 오늘 일단 요 정도 서피스 입문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폴더 하나 만들게요. 서피스 모델링. 거기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